LA 램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선언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전지적 LA 램스 프론트 오피스 입장에서, 전지적 LA 램스의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레스 스니드와 션 맥베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어요. 사실 저한테 1라운드 13번에서 타이 심슨 지명된 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청 놀라운 건 아니었어요. 증거가 있어요. 지금 제 NFL 잡박사전 라이브 방송에 제가 당시에 라이브 하면서 코멘터리 했잖아요. 오디오 코멘터리. 그거 그대로 있거든요. 램스 지명할 때 제가 어떤 리액션 했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 그렇게 많이 안 놀랬더라고요. 안 놀래기도 했고 실제로. 증거가 있습니다. 램스 팬들은 막 엄청 아쉬운 리액션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뭐 오히려 2024 시즌에 마이클 페이스 주니어 트레이더가 더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 랜스, 그리고 조던 러브, 이 지명이 오히려 타이 심슨 지명보다 당시에 더 놀랐습니다. 충격이 좀 덜했어요. 그냥 딱 2020년 생각나던데요. 펠커스. 어쨌든 2016년 NFL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가장 큰 논쟁을 만든 팀은 LA 램스였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LA 램스가 돼버렸습니다. 심슨 지명, 이 문제는 쿼터백을 뽑았다라는 사실보다는 시점이 문제였죠. 램스에는 매튜 스태포드가 있죠. 단순한 베테랑이 아니죠. 스태포드는 MVP 시즌을 보낸 직후였고 LA 램스는 NFC 챔피언십까지 올라갔던 팀입니다. 이 팀의 올해 목표는 명확하죠. 슈퍼볼밖에 없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프 진출로 만족 못합니다. 챔피언십 진출을 만족 못합니다. 이 팀은 무조건 슈퍼볼로 가야 되는 팀입니다. 심지어 이번 슈퍼볼 같은 경우에는 LA 램스의 홈구장인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죠. 이런 상황에서 전체 13번 픽을 당장 필드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쿼터백에게 쓴 것, 요거는 자연스럽게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전지적 레스 스니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충동적인 픽은 아니었어요. 램스는 이미 1년 전부터, 지난 1년 전으로 시기를 돌려볼게요. 그때부터 매튜 스태포드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5 시즌 드래프트에서 애틀랜타 펠컨스와 트레이드를 하고 트레이드 다운을 통해서 2026년도 1라운드 지명권을 추가했죠. 요게 대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플레이오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중상위권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LA 램스, 션 맥베이 체제로 들어오고 나서 저는 램스는 계속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잠깐 삐끗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슈퍼볼에도 진출했고 슈퍼볼도 들어올렸습니다. 그만큼 계속 상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1라운드 중상위권 픽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램스는 자신들이 앞으로 좋은 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포드의 후계자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번 순위 타이 심슨은 갑자기 이 선수를 갑자기 뽑아야겠어, 이게 아니라 올해 준비된 쿼터백 후계 구상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램스가 타이 심슨에게 이 픽을 쓴 것은 결국 쿼터백 마켓 상황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2025 시즌 시작할 때 대비 2026년 쿼터백 클래스는 예상보다 많이 얇아졌어요.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상황이. 자, 오레건의 단테 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라노리스 셀러스가 학교에 남으면서 상위권 쿼터백 풀이 줄었습니다. 둘 다 2023 시즌부터 1년 차를 했으니까 고교 졸업 후에 3년 경과 요건을 만족했죠. 예전에 트레버 로렌스가 2018년도에 클램슨 데뷔한 다음에 2021년도 드래프트에 나왔던 형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어요. 단테 무어와 라노리스 셀러스가. 아침 해닝도 안 나왔죠. 그러면서 2026년도 드래프트 페르난도 멘도자가 전체 1순위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쿼터백 풀이 너무 줄었습니다. 램스는 그래서 심슨을 이 클래스의 두 번째 쿼터백으로 잡은 거죠. 이때 LA 램스에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13번째 픽으로 심슨을 지명하거나 아니면 2027년도 드래프트에서 조금 더 늦은 순번에서 쿼터백을 지명하거나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그랬는데, 램스가 보기에는 2027년도에서 우리가 낮은 지명권을 받아서 낮은 순번의 쿼터백을 선택을 하느니, 이때는 4, 5번째 선수가 되겠죠. 이 선수를 지명을 하느니 차라리 2026년도 선수를 지명을 하고 1년 더 키우자 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타이 심슨이 완벽한 유망주라서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심슨에게 리스크가 있거든요. 대학 기간 동안 선발 경험이 15경기밖에 없죠. 패스 시도 횟수도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인 신체 툴을 가진 선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램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지금 당장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쿼터백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더 비싸고 더 불확실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자신감에서 기인한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면, 야, 우리는 20번 픽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 없다. 우리는 무조건 20번째 후반이거나 32번째 또는 31번째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한 자신감으로부터 나온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뎁스와 코칭 스태프로 충분히 슈퍼볼을 노릴 수 있다라는 저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봤어요. 보강을 엄청나게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자신감. 이 지점에서 램스의 의사결정은 좀 확률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타이 심슨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보다는 프랜차이즈 쿼터백 후보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리스크가 더 높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 램스가 트레이드 다운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드 제한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팀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였는데 제한들이 굉장히
이 소프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램스를 트레이드 다운 시킬 만큼의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NIL 영향 때문에 많은 대학 선수들이 학교에 남았죠. 그러면서 데이3에 대한 뎁스가 얇아진 드래프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램스 입장에서는 이미 로스터가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최고 로스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하위권 팀의 여러 픽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 소모하고 일단 그냥 1년 키우자, 더 시간 벌자 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신에 본인들이 구축해놓은 빅보드에 진짜 중요한 선수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묶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6라운드에서 CJ 데니얼스를 얻기 위해서 3장의 픽을 묶어서 10계단을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무브를 보면 램스는 그냥 뎁스의 양을 채우기보다는 우리 보드에 있는, 우리가 스카우팅, 리소스 쏟아 부어서 만들어둔 이 보드에 중요한 특정 선수,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선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이러한 지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13번째 순위에서 램스가 고려할 수 있었던 즉시 전력 후보는 있었어요. USC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마카이 레몬, 그리고 오레곤의 타이트엔드 케냐 사딕, 그리고 그 밖에 오펜시브 라운드 자원들, 이 선수들이 거론됐었는데 뭐 마카이 레몬을 더 선호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른쪽 태클에 이제 워렌 맥클랜던 주니어가 다음 시즌 후에 FA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스 스니드가 볼 때는 마카이 레몬이라거나 추가적인 오펜시브 라인 태클을 데려와도 당장 이 선수들 의 합류가 이 팀을 슈퍼볼에 진출하는 확률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차피 마카이 레몬 같은 선수 뽑아봤자 아담스라거나 푸카나쿠아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팀처럼 타이트엔드를 2명, 3명 이렇게 쓰는 상황에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1라운드에 지명된 선수에 해당되는 타깃 볼륨을 주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타이트엔드 룸 같은 경우에 이미 만석이죠. 오라인 같은 경우에도 장기 고민이 될 수 있지만 13번째 순위 쿼터백을 포기할 만큼의 강제성이 있는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램스는 지금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는 있지만 우리 팀의 장기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는 너다, 타이 심슨.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건 언론이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타이 심슨 지명 이후에 가장 많이 소비된 장면이 션 맥베이의 기자회견 장면이야. 표정. 맥베이가 평소처럼 막 활기차 보이지도 않았고 레스 스니드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 확대가 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야 맥베이가 이 픽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막 얘기했는데 진짜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거 진짜 오바입니다. 이거 해석은 신중하게 해야 돼. 그리고 메이저 언론 막 그 관계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조회수 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LA 램스는 엄연히 매튜 스태포드라는 직전 시즌 MVP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계약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다음 시즌 주전으로 뛰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만약에 이때 션 맥베이가 와 우리 쿼터백 뽑았어요. 타이 심슨 우리 미래예요. 타이 심슨을 주목해서 보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터뷰했으면 매튜 스태포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션 맥베이가 정치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NFL 한두 해 본 것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션 맥베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션 맥베이와 레스 스니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파트너입니다. 레스 스니드는 2012년부터 램스의 GM으로 일을 했고요. 션 맥베이 헤드코치 인터뷰 이것을 직접 한 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션 맥베이가 헤드코치로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션 맥베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션 맥베이와 함께 수년간 같이 머리를 맞대고 2000년대 중반부터 장기간 칩지에 빠져있던 팀 프랜차이즈를 리그 최상위로 장기간 끌어올린 콤비입니다.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년 동안. 물론 단장과 코치 사이에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장은 장기적인 로스터 구조를 최우선시하고요. 헤드코치는 당장 경기에 쓸 수 있는 선수를 더 원해요.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1라운드 쿼터백을 헤드코치, 그것도 본인이 직접 지휘하는 오펜시브 마인드 코치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뽑는 것은 NFL에서 불가능합니다. NFL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션 맥베이 의견 없이, 동의 없이 레스 스니드가 뽑았다, 이거는 진짜 날조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맥베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타이 심슨과의 만남, 이게 시크릿 미팅이 아니라 프라이빗 미팅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팀들의 어떤 유망주에 대한 관심을 숨기기 위해서 비공개 미팅을 하는 것은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만약에 션 맥베이가 특정 쿼터백을 좋아한다는 정보가 새어나가면 다른 팀들이 그 선수를 다시 평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생겨요. 타이 심슨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램스가 그래서 조심히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방송들에서 션 맥베이가 타이 심슨에 대한 평가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였거든요. 저희는 이런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션 맥베이는 타이 심슨의 필름을 굉장히 열심히 봤고요. 엘라바마, 라이언 그럽 체제 안에서 보여준 프로텍션에 대한 조정이라거나 5스텝, 3스텝에, 7스텝에 대한 패싱, 플레이 액션, 무빙 포켓, 스크립트 밖에서 이루어지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직접 검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은 타이 심슨의 픽이 단순히 스니디의 장기 플랜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맥베이의 코칭, 이 오펜스 마인드적인 관점에서도 검토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맥베이의 기자회견의 톤이 어색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타이 심슨을 뽑았기 때문이다. 레스 스니드가 상의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네,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는 스태포드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팀들 이 후계자 지명, 특히 프랜차이즈 쿼터백의 후계자 지명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사실 NFL은 아주 오랫동안 이 후계자 지명이 항상 정치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매튜 스태포드는 단순한 주전 쿼터백이 아니에요. 이 선수는 제 컨텐츠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시절부터 이 선수는 나중에 명예전당 갈 선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말 좋은 선수였고 정말 좋은 업적을 램스에서 더 쌓은 선수입니다. 명예전당 갈 수 있는 선수고요. 가야만 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에게 바로 뒤에 13위 쿼터백을 앉히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수에게 설명을 해도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NFL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긴장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브렛 파브 뒤에 있었던 에런 로저스 뒤에 있었던 조던 러브, 알렉스 스미스 뒤에 있었던 패트릭 마홈즈, 지미 가로폴로 뒤에 있었던 트레이 랜스 모두 그랬습니다. 팀들은 이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기존 주전들이 아무리 이것을 내가 성숙하게 받아들이더라도 구단이 미래를 준비한다, 나를 대체한다 라는 메시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베이는 심슨이 스태포드 후계자가 되는 시점은 스태포드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박았거든요. 배려한 거죠. 정치적으로 움직인 거죠. 다시 말해서 램스는 지금 당장 스태포드를 밀어내기 위해서 심슨을 뽑은 것이 아니라 스태포드가 떠난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 뽑았다라는 입장이 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램스도 잘못했어요. 이 발표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죠. 타이 심슨은 지명 전화를 받으면서 막 눈물 보이고 역사를 만들자 막 이러면서 말했는데 맥베이와 레스 스니드의 기자회견장에서 모습은 마냥 밝진 않았습니다. 물론 레스 스니드와 맥베이 역시도 다분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타이 심슨이 LA에 도착해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막 들고 있을 때 그때는 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연락 준 동료들, 이게 쿠엔튼 레이크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데 매튜 스태포드가 하는 게 가장 예쁜 그림이었겠죠. 그래서 좀 이런 과정들이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매튜 스태포드 를 너무 존중을 해주다 보니까 타이 심슨에 대한 충분한 축하가 없었죠. 약간 요거는 구단이 잘못한 겁니다. 좀 밸런스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선수의 지명이라거나 평가 이런 것이 실패했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 이거는 메시지 관리에 실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사태는. 그래서 타이 심슨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램스 시스템에 맞는 요소가 많은 선수인 건 가장 중요한 거 플레이 액션. 심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대학 풋볼에서 플레이 액션 패스 지표가 최상위권이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LA 램스는 플레이 액션을 적극적으로 쓰는 팀이고요. 맥베이의 오펜스는 런 액션, 미드필드에 대한 공격, 롤아웃, 타이밍에 대한 패스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오펜스입니다. 심슨은 정적인 패서가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던질 수 있고요. 플레이 액션 롤아웃에서 오펜스에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드래프트 돌아보기 방송에서 필름이 부족한 브록 퍼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과 좀 맞물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심지어 브록 퍼디를 지휘하는 카이 셰너한 그리고 션 맥베이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코치입니다. 심지어 같은 팀에서 코칭을 했었죠. 그래서 심슨이 매튜 스태포드처럼 압도적인 암스트렝스 그리고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분명히 아니지만 구조화된 패싱 게임 안에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선수라는 게 램스의 판단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할 부분이 많아요.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2000년대 이후에 1라운드에 지명된 쿼터백 중에 대학 커리어 패스 시도가 600회 이하였던 선수들의 프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캠 뉴턴, 마이클 베이, 트레이 랜스, 앤서니 리처슨 이런 압도적인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도 있는데 타이 심슨은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죠. 맥 존스, 미첼 트루비스키, 드웬 해스킨스, 그다음에 카스 벤츠, 알렉스 스미스 이런 이름들도 나오긴 합니다. 이 중에는 실패한 선수들도 있고 성공한 선수들도 있긴 하죠. 심슨은 어쨌든 이런 애슬레틱 프릭이라고 하죠. 이런 데 해당되는 선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잘 녹아내려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슨의 필름을 보면 첫 8경기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후반부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복도 컸고요. 그래서 예전 샘 다널드를 연상시키는 어떤 고점과 저점이 보이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문제도 언급이 됐죠. 하지만 메커닉 같은 부분은 뭐 조시 앨런처럼 개선을 시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램스라는 환경이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타이 심슨에게는 즉시 출전해야 된다는 압박은 없습니다. 매튜 스태포드 뒤에서 최소 1년, 어쩌면 2년 이상 배울 수 있습니다. 맥베이는 쿼터백을 스트럭처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감독이 있고요. 스태포드는 필름룸과
경기 운영에서 가르쳐줄 게 많은 베테랑 선수입니다. 그래서 타이 심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최상의 착륙지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 이 심슨 말고 다른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2026년 드래프트 클래스의 평가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램스는 5명만 뽑았어요, 이번 드래프트. 그중에 1라운드 픽을 당장 뛰지 않은 쿼터백에 썼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상 그냥 로스터 뎁스를 채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CJ 데니얼스 같은 경우에는 준주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그냥 뎁스 채우기용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클래스 2026년도 램스 드래프트 클래스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타이 심슨에게 달려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램스가 타이 심슨을 뽑으면서 어떤 즉시 전력 강화 기회를 포기했다라는 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드반테 아담스 부상 이슈, 나이 이슈 있고 마카이 레몬 만약에 오게 된다면 1번 리시버 타깃 볼륨 못 받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있는 자원이긴 하죠. 하지만 그걸 다 포기한 것도 결국 사실입니다. 어쨌든 램스 같은 경우에는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굉장히 멋진 선례를 참고를 해서 패커스는 전설적인 쿼터백이 있던 상황에서 2번이나 후계자를 뽑았고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선례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 심슨 같은 경우에 패트릭 마홈즈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뭐 조던 러브 정도 되면 정말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트레이 랜스가 되면 큰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 심슨이 LA 램스 2016 드래프트 클래스를 전체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램스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램스가 CJ 데니얼스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라운드에서 이 마이애미 와이드 리시버 진짜 얘는 우리가 무조건 뽑을 거야 라고 작정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램스의 스카우터 팀이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했다고 합니다. 리버티, LSU, 마이애미 거치는 동안 다 따라놨다고 하고요. 라우트 러닝 좋고 큰 경기에서 감각 좋고 캐치레인 넓고 핸즈 스트롱하고 이런 컨테스트 캐치 능력이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 지금 램스 리시버 뎁스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푸카나쿠의 5라운드 뽑은 것처럼 CJ 데니얼스 성장시키면 되죠.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램스의 드래프트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 잭슨빌 제이거스랑 이게 또이또이 해가지고 최하위로 놓으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